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자, 이렇게 시황이나 실시간 뉴스 이슈도 공유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 있으면 따로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도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이제 10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10월 14일이 이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날짜가 되겠고, 이날 75,300원에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10만 원을 좀 넣었었던 모습이죠. 30% 이상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들만 따로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9월 29일에 올려드렸던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날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로 간 게 아니라 한번 쉬었다가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제 1765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희가 기준가를 1445원에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 한 20% 정도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신호가 3개 뜰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호 뜨는 종목들만 따로 추려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단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식 포착 종목들 100% 무료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리서치 공부방 저희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오늘 대한해운이 이제 2%대의 약세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1% 조금 넘는 상승 흐름들을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좀 반납되고 하락 전환된 가운데 2%대 약세 흐름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위아래 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태에서 음봉으로 마감된 모습인데, 다행히도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오늘 어떤 주가의 하락이 대한해운의 어떤 악재나 이런 요인으로 발생된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좀 시장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증시가 강하게 상승 출발이 됐었는데, 이 상승 흐름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점차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전강 후 약의 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해운도 장 초반 상승 흐름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약세로 좀 전환된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한 13만 5천 주 가량의 매도 흐름들을 보였는데, 사실 이전에 어떤 들어왔던 매수 물량에 비해서 보면 오늘 매도나 이런 것들이 강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물량이 900만 주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현재 쥐고 있는 상태이고, 그 물량들을 아직 차익 실현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이죠. 오늘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연출되기는 했지만, 오늘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봉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한해운의 어떤 주가가 지난 이제 6월달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로도 아래로도 다소 좀 막혀 있는 거대한 하나의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한 6개월 가량을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가격이 현재 1650원에서 1600원대, 이 구간이 기술적인 어떤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1900원에서 1950원대
이 구간이 현재 기술적인 저항대의 역할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10월 말에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들을 보였지만 이 1,900원, 1,950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 템포 꺾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정 이후에 재차 돌파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열려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아직 많은 수량을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할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이제 돌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또 하단도 그만큼 좀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이제 대한해운의 어떤 주가의 흐름상으로 보면 내려오면 이 1,600원대, 1,650원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올라갔을 때는 1,900원에서 1,950원대에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계기로 좀 삼아볼 수 있는 단기적인 전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려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크선사 그리고 뭐 LNG 선이 주력이죠. 특히나 이 벌크선이 주력인 기업인데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황이 좋아지면서 대한해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BDI 지수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BDI 지수죠. 네, BDI 지수고 208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한 2100포인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조금 빠진 것 같고요. 이게 나와 있죠. 발트해 건조 2084포인트를 기록했고 어제보다 2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한 1% 정도가 어제보다 좀 빠진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뭐 크게 빠졌다 이런 것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이 BDI 지수가 한 2000포인트를 전후로 오르락 내리락 요 흐름들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BDI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가 준다면 주가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1,900원대, 1,950원대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 대한해운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길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느껴지죠. 한 번씩 주가가 강하게 상승은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내려오고, 한 번씩 강하게 상승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내려오고, 한 번씩 이렇게 상승하지만 결국엔 다시 내려오는 이런 어떤 거대한 박스권 흐름들, 주봉상 흐름들에서 수년간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형적인 어떤 사이클 산업의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나 이런 것들 업황이 좋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떨어졌다가, 또 업황 좋으면 올라갔다가 업황 안 좋으면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의 구간은 사실상 그동안에 업황이 좋았다가 업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해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전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1,500원이라는 가격이 강력한 어떠한 중장기 지지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이 1,500원대를 전후로 해서는 지지 이후에 한번 상승,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 1,500원대 살짝 이탈은 됐습니다만은 이후에 1,500원대 안착하고 나서 급등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 역시나 이제 1,500원대에 가까워졌을 때 주가가 한번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1,500원대에 가까워지니까 서서히 좀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1,500원이라는 어떤 가격 강력한 어떤 지지선으로서 현재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가격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좀 더 내려와서 뭐 1,600원, 1,500원까지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1,500원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BDI 지수나 이런 것들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또 화랑을 띠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강하게 또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600원과 1,900원대 요 사이에서의 좀 박스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내려왔을 때 1,600원에서 1,650원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그리고 반등 시에는 1,900원에서 1,950원을 매도 타이밍으로 이렇게 좀 설정하고 대응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주가도 좋겠습니다만은 혹여라도 1,600원, 1,500원 이런 자리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담아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대한해운 관련해서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오늘 특별하게 대한해운 관련된 기사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크게 전해지는 것은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같이 움직이는 어떤 벌크 선사로는 페노션이 있죠. 페노션도 전체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소 바닥에서는 조금 이제 탈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이제 주가나 이런 흐름들이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페노션도 분명히 이제 바닥은 좀 탈출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렇게 지금 지난 2021년도에 고점 찍고 하락 반등 하다가 요거 올해 상반기에 이제 돌파가 됐거든요.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이 지켜지면서 제한적인 상승 하락 요렇게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노션도 보면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요것도 이제 BDI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권화물 이 부분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또 민감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페노션도 이제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1,500원대라고 한다면 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영역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 있는 구간까지는 들어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슈가 있어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어떤 재평가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약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써낼 겁니다. BDI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한해운이나 페노션의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요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BDI 지수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한해운에 대한 향후 미래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 1조 3천억에 영업이익 2천억, 순이익 1,7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 내후년이죠. 사실 주식은 꿈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안 좋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주가는 그 기대감에 먼저 반응을 해서 상승을 하는 경향이 크죠. 자, 근데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보면 매출액 1조 3천억에 영업이익 2,200억, 순이익 1,300억 원 수준입니다. 자, 중요한 건 2027년도에도 매출액 1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200억 원, 순이익 1,300억 원이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 대비해서 나쁘지는 않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기는 하는데 크게 내년도에 더 좋아지고 내후년도에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죠. 물론 이제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상향되거나 반대로 또 하향될 수는 있죠. 근데 현 기준에서 봤을 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크게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이제 주가의 답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길어질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들 조금 더 지속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내려온다면 이 밑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은 사실 가격적인 매력이 그닥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차라리 넘어간 다음에 즉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눌러주는 자리에서 타이밍을 노리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돌파되느냐 떨어지느냐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 구간이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서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돌파되면 돌파되는 대로 위에서 타점을 잡거나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밑에서 타점을 잡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은 향후에 뭐 이슈나 이벤트들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또 공부방에 이슈나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뭐 신호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저희 공부방 미리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시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방은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리서치 공부방 관련해서 설문조사창이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작성 완료 이후에는 여기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